신뢰를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배신들, 우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마치 공기와도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라는 것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을 겪게 됩니다. 모든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배신은 우리 존재의 가장 신성한 영역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안정감, 존엄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말입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넘어가는 특정 배신들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겨 결코 변명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유형의 배신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기만 행위입니다. 신뢰는 단순히 정직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 그 자체가 바로 정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맺는 조용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 말을 지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솔직하게 말해줄 용기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속임수가 일상이 되고 진실 대신 거짓이, 투명함 대신 침묵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신뢰 위반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가 의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공격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작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겠죠. 한 번의 실수, 두려움이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순간적인 행동. 그것은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반복되는 기만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거짓말하는 사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기고 조종하고 진실을 감추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선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 기억을 의심하게 되고 나의 직감을 믿지 못하게 되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나 자신이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결코 당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임수가 일상화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거짓말의 가장 파괴적인 점은 상대방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마저 좀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의 본능을 의심하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기만이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 속에, 몰래 지우는 메시지 속에, 숨기는 의도와 조용히 살아가는 이중생활 속에 기만은 존재합니다. 별일 아니야라는 말 한마디, 교묘하게 숨겨진 절반의 진실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당신의 안정감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당신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이태로운 관계 속에 홀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무엇 하나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라고 쉽게 조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상처에 대해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벽돌을 숨기는 사람과 어떻게 무너진 집을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동이 있을 때 가능하며, 무너진 신뢰는 편안함보다 진실을 더 가치 있게 여길 때라야만 재건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노력 없이 즉각적인 용서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잘 짜인 연극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과민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명백한 침해에 대해 정당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진실을 요구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당신의 인식을 통제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서 돌아설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정직함이 없는 사랑은 교묘하게 위장된 조종일 뿐이며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순간의 정서적 유기입니다. 어떤 배신은 멍이나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박차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외부 세계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조용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크고 깊은 버려짐에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유기는 당신이 깊이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외면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 발생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상실의 아픔, 깊은 슬픔, 질병, 실직, 트라우마와 같은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도움의 손길만을 바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존재, 내가 보고 있어, 나 여기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를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 무관심, 심지어는 짜증 섞인 반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갑자기 멀고 차갑게 변해버리고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만 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함이나 끊임없는 응원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신성한 존재의 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폭풍우가 아니라 그 폭풍을 함께 피하는 안식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취약한 순간에 파트너나 친구, 가족이 당신을 정서적으로 버릴 때 그것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의 고통은 나에게 너무 버거워.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메시지는 당신의 내면에 깊이 새겨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짐이라고 믿기 시작하고 당신의 필요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며 결국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움츠러들고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옆방에서 흐느껴 울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TV를 보며 못 들은 척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서적 교감을 간청할 때 유난 떤다. 혹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는 핀잔을 듣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죽음, 우울증, 트라우마와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정서적 유기가 이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 즉 안전하고 보살핌받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연결을 갈망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신경계는 말없이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존재를 찾습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관계적 방임이지만 가장 쉽게 무시되는 배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적할 만한 큰 싸움도 폭로할 만한 외도도 되감을 수 있는 잔인한 말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수천 개의 작은 순간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고통은 이름 붙이기도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뭅니다. 이제 그 고통의 이름을 붙여줍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사라진다면,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배신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배신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연결의 구조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때로는 버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다가 비틀거리는 사람과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당신의 고통 곁에 머물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인간적인 것이고 후자는 해로운 것입니다. 당신은 지지를 필요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곁에 있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했는데 당신은 거기 없었어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거나 오히려 당신 탓으로 돌린다면 당신은 그 관계를 떠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이기의 순간에 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항상 정답을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당신 곁에 머뭅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어둠 속에 버려두고 스스로 길을 밝히지 못한 것을 당신 탓으로 돌렸다면 부디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너무 과했던 것도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줄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공개적인 모욕과 비밀의 폭로입니다. 어떤 배신은 조용히 일어나지만 어떤 배신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배신은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영혼에 깊은 낙인을 찍고 굴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공개적인 모욕을 통한 배신이란 누군가가 당신의 사적인 고통, 연약한 진실, 혹은 신성한 이야기를 가져다가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격렬한 논쟁 중에 혹은 단체 채팅방에서 당신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이야. 혹은 장난인데 왜 그래 라며 포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등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노골적인 형태의 배신입니다. 이는 매우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때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가장 날것의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두려움, 트라우마, 과거의 후회, 심지어 스스로에게조차 소리내어 말하기 힘든 약점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성한 공유의 행위를 존중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거나 농담의 소재로 삼거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둘만의 비밀이었던 것이 의도치 않았던 사람들 앞에 공개되고 당신의 고통은 구경거리가 되며 당신의 수치심은 전시품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거야. 그저 화가 나서 혹은 장난으로 그랬을 뿐이야. 어쩌면 내가 반응한 것이 문제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을 비웃고 당신의 힘겨운 싸움을 조롱하며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취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한다면 그것은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학대입니다. 모든 건강한 관계에는 암묵적인 계약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나를 믿고 말해준 것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당신이 나약함 속에서 보여준 모습은 내가 존중할 것이다. 우리가 사적으로 겪는 일들을 나는 결코 공개적인 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이 계약을 깰 때 그들은 단순히 경계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신은 당신의 정신 건강 문제를 친구들 앞에서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당신의 비밀을 폭로하는 파트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당신의 사생활을 전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배신의 가장 끔찍한 부분은 그 순간이 지나도 상처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중이 흩어지고 웃음소리가 멎고 논쟁이 끝난 후에도 당신은 홀로 수치심과 굴욕감을 안고 남겨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무대가 아니라 안전한 피난처여야 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평판을 지켜주어야지 당신의 고통을 이용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희생시켜 관심을 얻거나 상황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유난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당신이 나를 대변하여 말하게 두지 않겠다. 복수심이 아닌 건강한 경계선으로 분노가 아닌 단호한 거절로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것이며 오직 그것을 경외심을 갖고 다룰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이야기에 접근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화해는 별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용서와 화해를 혼동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반드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통을 진정으로 놓아주었다면 그 사람을 다시 당신의 삶과 공간, 그리고 마음속으로 들여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닫아야 할 문을 다시 열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해야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다시는 보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원망을 내려놓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차단하거나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고통을 놓아주는 것과 그런 일이 없었던 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용서는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로 결심하는 것이지 그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화해는 전혀 다른 과정입니다. 화해는 상대방의 진정한 변화와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변명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닌 실질적인 노력, 즉각적인 회복에 대한 강요가 아닌 진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저지른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화해를 강요한다면 그들은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에 이름을 붙이고 진실을 말하며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당신의 존엄성은 부록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용한 순간에 힘든 대화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소중히 다루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쓰라림이 아닌 명확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분별력으로, 그리고 그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이 되겠다는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 그 자체가 되고 사랑을 구현하며 당신의 마음을 존경심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들로부터 온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사랑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지킬 가치가 있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신뢰를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배신들, 우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마치 공기와도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라는 것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을 겪게 됩니다. 모든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배신은 우리 존재의 가장 신성한 영역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안정감, 존엄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말입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넘어가는 특정 배신들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겨 결코 변명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유형의 배신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기만 행위입니다. 신뢰는 단순히 정직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 그 자체가 바로 정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맺는 조용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 말을 지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솔직하게 말해줄 용기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속임수가 일상이 되고 진실 대신 거짓이, 투명함 대신 침묵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신뢰 위반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가 의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공격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작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겠죠. 한 번의 실수, 두려움이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순간적인 행동. 그것은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반복되는 기만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거짓말하는 사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기고 조종하고 진실을 감추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선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 기억을 의심하게 되고 나의 직감을 믿지 못하게 되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나 자신이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결코 당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임수가 일상화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거짓말의 가장 파괴적인 점은 상대방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마저 좀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의 본능을 의심하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기만이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 속에, 몰래 지우는 메시지 속에, 숨기는 의도와 조용히 살아가는 이중생활 속에 기만은 존재합니다. 별일 아니야라는 말 한마디, 교묘하게 숨겨진 절반의 진실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당신의 안정감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당신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이태로운 관계 속에 홀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무엇 하나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라고 쉽게 조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상처에 대해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벽돌을 숨기는 사람과 어떻게 무너진 집을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동이 있을 때 가능하며 무너진 신뢰는 편안함보다 진실을 더 가치 있게 여길 때라야만 재건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노력 없이 즉각적인 용서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잘 짜인 연극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과민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명백한 침해에 대해 정당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진실을 요구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당신의 인식을 통제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서 돌아설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정직함이 없는 사랑은 교묘하게 위장된 조종일 뿐이며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순간의 정서적 유기입니다. 어떤 배신은 멍이나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박차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외부 세계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조용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크고 깊은 버려짐에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유기는 당신이 깊이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외면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 발생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상실의 아픔, 깊은 슬픔, 질병, 실직, 트라우마와 같은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도움의 손길만을 바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존재, 내가 보고 있어, 나 여기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를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 무관심, 심지어는 짜증 섞인 반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갑자기 멀고 차갑게 변해버리고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만 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함이나 끊임없는 응원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신성한 존재의 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폭풍우가 아니라 그 폭풍을 함께 피하는 안식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취약한 순간에 파트너나 친구,
가족이 당신을 정서적으로 버릴 때 그것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의 고통은 나에게 너무 버거워.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메시지는 당신의 내면에 깊이 새겨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짐이라고 믿기 시작하고 당신의 필요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며 결국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움츠러들고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옆방에서 흐느껴 울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TV를 보며 못 들은 척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서적 교감을 간청할 때 유난 떤다. 혹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는 핀잔을 듣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죽음, 우울증, 트라우마와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정서적 유기가 이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 즉 안전하고 보살핌받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연결을 갈망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신경계는 말없이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존재를 찾습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관계적 방임이지만 가장 쉽게 무시되는 배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적할 만한 큰 싸움도 폭로할 만한 외도도 되감을 수 있는 잔인한 말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수천 개의 작은 순간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고통은 이름 붙이기도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뭅니다. 이제 그 고통에 이름을 붙여줍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사라진다면,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배신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배신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연결의 구조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때로는 버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다가 비틀거리는 사람과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당신의 고통 곁에 머물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인간적인 것이고 후자는 해로운 것입니다. 당신은 지지를 필요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곁에 있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했는데 당신은 거기 없었어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거나 오히려 당신 탓으로 돌린다면 당신은 그 관계를 떠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항상 정답을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당신 곁에 머뭅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어둠 속에 버려두고 스스로 길을 밝히지 못한 것을 당신 탓으로 돌렸다면 부디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너무 과했던 것도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줄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공개적인 모욕과 비밀의 폭로입니다. 어떤 배신은 조용히 일어나지만
어떤 배신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배신은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영혼에 깊은 낙인을 찍고 굴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공개적인 모욕을 통한 배신이란 누군가가 당신의 사적인 고통, 연약한 진실, 혹은 신성한 이야기를 가져다가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격렬한 논쟁 중에 혹은 단체 채팅방에서 당신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이야. 혹은 장난인데 왜 그래 라며 포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등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노골적인 형태의 배신입니다. 이는 매우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때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가장 날것의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두려움, 트라우마, 과거의 후회, 심지어 스스로에게조차 소리내어 말하기 힘든 약점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성한 공유의 행위를 존중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거나 농담의 소재로 삼거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둘만의 비밀이었던 것이 의도치 않았던 사람들 앞에 공개되고 당신의 고통은 구경거리가 되며 당신의 수치심은 전시품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거야. 그저 화가 나서 혹은 장난으로 그랬을 뿐이야. 어쩌면 내가 반응한 것이 문제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을 비웃고 당신의 힘겨운 싸움을 조롱하며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취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한다면 그것은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학대입니다. 모든 건강한 관계에는 암묵적인 계약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나를 믿고 말해준 것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당신이 나약함 속에서 보여준 모습은 내가 존중할 것이다. 우리가 사적으로 겪는 일들을 나는 결코 공개적인 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이 계약을 깰 때 그들은 단순히 경계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신은 당신의 정신 건강 문제를 친구들 앞에서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당신의 비밀을 폭로하는 파트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당신의 사생활을 전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배신의 가장 끔찍한 부분은 그 순간이 지나도 상처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중이 흩어지고 웃음소리가 멎고 논쟁이 끝난 후에도 당신은 홀로 수치심과 굴욕감을 안고 남겨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무대가 아니라 안전한 피난처여야 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평판을 지켜주어야지 당신의 고통을 이용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희생시켜 관심을 얻거나 상황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유난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당신이 나를 대변하여 말하게 두지 않겠다. 복수심이 아닌 건강한 경계선으로 분노가 아닌 단호한 거절로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것이며 오직 그것을 경외심을 갖고 다룰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이야기에 접근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화해는 별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용서와 화해를 혼동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반드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통을 진정으로 놓아주었다면 그 사람을 다시 당신의 삶과 공간, 그리고 마음속으로 들여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닫아야 할 문을 다시 열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해야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다시는 보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원망을 내려놓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차단하거나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고통을 놓아주는 것과 그런 일이 없었던 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용서는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로 결심하는 것이지 그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화해는 전혀 다른 과정입니다. 화해는 상대방의 진정한 변화와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변명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닌 실질적인 노력, 즉각적인 회복에 대한 강요가 아닌 진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저지른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화해를 강요한다면 그들은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에 이름을 붙이고 진실을 말하며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당신의 존엄성은 부록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용한 순간에 힘든 대화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소중히 다루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쓰라림이 아닌 명확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분별력으로, 그리고 그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이 되겠다는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 그 자체가 되고 사랑을 구현하며 당신의 마음을 존경심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들로부터 온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사랑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지킬 가치가 있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신뢰를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배신들, 우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마치 공기와도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라는 것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을 겪게 됩니다. 모든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배신은 우리 존재의 가장 신성한 영역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안정감, 존엄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말입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넘어가는 특정 배신들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겨 결코 변명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유형의 배신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기만 행위입니다. 신뢰는 단순히 정직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 그 자체가 바로 정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맺는 조용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 말을 지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솔직하게 말해줄 용기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속임수가 일상이 되고 진실 대신 거짓이, 투명함 대신 침묵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신뢰 위반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가 의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공격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작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겠죠. 한 번의 실수, 두려움이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순간적인 행동. 그것은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반복되는 기만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거짓말하는 사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기고 조종하고 진실을 감추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선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 기억을 의심하게 되고 나의 직감을 믿지 못하게 되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나 자신이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결코 당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임수가 일상화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거짓말의 가장 파괴적인 점은 상대방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마저 좀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의 본능을 의심하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기만이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 속에, 몰래 지우는 메시지 속에, 숨기는 의도와 조용히 살아가는 이중생활 속에 기만은 존재합니다. 별일 아니야라는 말 한마디, 교묘하게 숨겨진 절반의 진실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당신의 안정감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당신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위태로운 관계 속에 홀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무엇 하나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라고 쉽게 조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상처에 대해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벽돌을 숨기는 사람과 어떻게 무너진 집을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동이 있을 때 가능하며 무너진 신뢰는 편안함보다 진실을 더 가치 있게 여길 때라야만 재건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노력 없이 즉각적인 용서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잘 짜인 연극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과민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명백한 침해에 대해 정당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진실을 요구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당신의 인식을 통제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서 돌아설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정직함이 없는 사랑은 교묘하게 위장된 조종일 뿐이며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순간의 정서적 유기입니다. 어떤 배신은 멍이나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박차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외부 세계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조용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크고 깊은 버려짐에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유기는 당신이 깊이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외면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 발생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상실의 아픔, 깊은 슬픔, 질병, 실직, 트라우마와 같은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도움의 손길만을 바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존재, 내가 보고 있어. 나 여기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를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 무관심, 심지어는 짜증 섞인 반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갑자기 멀고 차갑게 변해버리고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만 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함이나 끊임없는 응원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신성한 존재의 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폭풍우가 아니라 그 폭풍을 함께 피하는 안식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취약한 순간에 파트너나 친구, 가족이 당신을 정서적으로 버릴 때 그것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의 고통은 나에게 너무 버거워.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메시지는 당신의 내면에 깊이 새겨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짐이라고 믿기 시작하고 당신의 필요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며 결국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움츠러들고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옆방에서 흐느껴 울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TV를 보며 못 들은 척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서적 교감을 간청할 때 유난 떤다. 혹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는 핀잔을 듣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죽음, 우울증, 트라우마와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정서적 유기가 이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 즉 안전하고 보살핌받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연결을 갈망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신경계는 말없이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존재를 찾습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관계적 방임이지만 가장 쉽게 무시되는 배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적할 만한 큰 싸움도 폭로할 만한 외도도 되감을 수 있는 잔인한 말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수천 개의 작은 순간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고통은 이름 붙이기도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뭅니다. 이제 그 고통의 이름을 붙여줍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사라진다면,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배신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배신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연결의 구조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때로는 버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다가 비틀거리는 사람과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당신의 고통 곁에 머물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인간적인 것이고 후자는 해로운 것입니다. 당신은 지지를 필요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곁에 있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했는데 당신은 거기 없었어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거나 오히려 당신 탓으로 돌린다면 당신은 그 관계를 떠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이기의 순간에 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항상 정답을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당신 곁에 머뭅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어둠 속에 버려두고 스스로 길을 밝히지 못한 것을 당신 탓으로 돌렸다면 부디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너무 과했던 것도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줄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공개적인 모욕과 비밀의 폭로입니다. 어떤 배신은 조용히 일어나지만 어떤 배신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배신은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영혼에 깊은 낙인을 찍고 굴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공개적인 모욕을 통한 배신이란 누군가가 당신의 사적인 고통, 연약한 진실, 혹은 신성한 이야기를 가져다가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격렬한 논쟁 중에 혹은 단체 채팅방에서 당신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이야. 혹은 장난인데 왜 그래 라며 포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등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노골적인 형태의 배신입니다. 이는 매우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때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가장 날것의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두려움, 트라우마, 과거의 후회, 심지어 스스로에게조차 소리내어 말하기 힘든 약점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성한 공유의 행위를 존중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거나 농담의 소재로 삼거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둘만의 비밀이었던 것이 의도치 않았던 사람들 앞에 공개되고 당신의 고통은 구경거리가 되며 당신의 수치심은 전시품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거야. 그저 화가 나서 혹은 장난으로 그랬을 뿐이야. 어쩌면 내가 반응한 것이 문제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을 비웃고 당신의 힘겨운 싸움을 조롱하며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취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한다면 그것은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학대입니다. 모든 건강한 관계에는 암묵적인 계약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나를 믿고 말해준 것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당신이 나약함 속에서 보여준 모습은 내가 존중할 것이다. 우리가 사적으로 겪는 일들을 나는 결코 공개적인 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이 계약을 깰 때 그들은 단순히 경계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신은 당신의 정신 건강 문제를 친구들 앞에서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당신의 비밀을 폭로하는 파트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당신의 사생활을 전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배신의 가장 끔찍한 부분은 그 순간이 지나도 상처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중이 흩어지고 웃음